사회 역사 공부의 탑 클래스, 여러분의 사회선생님 김유숙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1학기 과정 열심히 잘 공부하셨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새롭게 2학기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학기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공부할 단어는 바로 8번째 대단어인데요. 자, 8번째 대단어는 일상생활과 법입니다. 왠지 법이 나오니까 딱딱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1학기 과정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그냥 따라오면 되지만 혹시 선생님과 처음 만나는 친구들은 선생님 강좌 소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강좌 속에서 선생님의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오늘은 8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첫 번째 소단원의 제목이 법의 의미와 필요성인데요. 우리 교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교재는 체크입니다. 자, 체크 교재 10페이지를 펴보시면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소단원 법의 의미와 필요성과 관련돼서 두 가지 단락의 내용 정리가 나와 있어. 첫 번째 단락은 법의 의미, 두 번째 단락은 법의 필요성.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딱 하나, 첫 번째 단락과 관련된 법의 의미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꼭 알아야 될 자료가 있어요. 특히 자료 1번에 나와 있는 법과 도덕의 관계. 자, 이 부분 별표 쳐 놓으시고 법과 도덕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어. 완전히 겹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을 그림으로 밝혀두고 근데 옆에 보면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현관펜 준비된 친구들을 여기 제목에 밑줄 그어보세요. 미래행 교과서와 지학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면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이것은 주관식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공부할 부분 법의 의미 그리고 주어진 자료 읽어보신 다음 그 다음에 교과서 준비된 친구들은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이 다 읽었다 생각하고요.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확인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의미는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인가? 1번 베이직 법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법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정확한 개념을 위하여 법보다 상위 개념을 알 필요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교재 읽어본 친구들 알 겁니다. 바로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거야. 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회규범부터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교과서나 우리 문제집에는요 굉장히 딱딱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을 알려주는 기준이 사회규범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런데 이 사회규범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4가지 종류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 읽어봅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와 관련된 종교규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도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의 주인공 법이 됩니다. 자, 사회규범의 종류 4가지. 관습, 종교, 도덕, 법. 그러면 일단 쉬운 거 2개부터 한번 알아볼까? 자, 관습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 되면 어른들께 세배를 하죠. 이런 것처럼 한 사회에서 반복된 행동 양식, 우리 사회에서 어떤 날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또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관습. 그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건 종교적 규율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10계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강력한 종교적 규율을 갖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람이지.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해야 하고 또한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이 있죠. 그래, 종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종교규범. 하지만 오늘 공부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습과 종교보다는 바로 도덕과 법입니다. 자, 도덕은 우리 도덕 시간도 따로 있죠. 어른에게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 요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자, 파란색 글씨 잘 봐.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 도덕이란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 이게 뭐라고? 도덕.
법은요, 선거법 같은 게 있어. 선거,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여러분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정 연령을 딱 규정져. 그 연령 이상이 돼야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하는 날에서 그 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이런 것처럼 법이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뭐라고? 법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행동 규범. 됐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 위하여 사회 규범을 살펴봤고요. 사회 규범의 종류 몇 가지? 4가지. 관습, 종교, 도덕, 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이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 위하여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과 법이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보려고 해. 왜? 이유는 바로 법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려고. 남자와 여자가 있어. 여자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남자와 비교를 하잖아요. 개와 고양이가 있어.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가 비교해가지고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잖아. 그래서 법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 도덕과 한번 비교해봅니다. 자, 먼저 도덕입니다. 자, 도덕의 목적은 무엇일까? 도덕이란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했지. 도덕이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착해지는 거야. 이를 뭐라고 하냐면 선의 실현이라고 해. 뭐의 실현? 선의 실현. 세상이 착해졌으면 좋겠어. 착할 선자, 선의 실현이 바로 도덕의 목적. 자, 그러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도덕은요, 자율성이 아니라, 강제성이 아니라 자율성이야. 여러분들 버스나 지하철 탈 때 가끔 어른이나 임산부 아주머니들을 보면 이 자리를 양보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때로는 양보도 하지만 안 돼, 오늘 너무 피곤한데 그럼 이렇게 자는 척 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럴 때 있거든. 이거는 국가가 너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것은 자율성에 따라서 도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정해집니다. 또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도덕과 관련된 걸 지키지 않았어. 그럴 경우 이것을 판단할 때는요. 어떤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봤을 때 동기를 우선시 여기는 경우가 많아. 그 유명한 장발장 얘기 아시잖아요. 장발장이 그 기도원이니까 교회에서 물건 훔쳤어. 근데 왜 훔쳤니? 그랬더니 배가 고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물건 훔친 것은 잘못했지만 너가 정말 가난하구나. 그래 너를 우리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도덕에서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 여겨. 물론 결과도 중요해. 하지만 왜 그랬느냐? 그걸 따지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장발장처럼 어떤 도덕적 행위를 지키지 않았어. 위반 시에는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냐면 별거 없어요. 내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구나.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구나. 라고 하는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나 또는 제 물건 훔쳤대. 아이고 제발 어른이 있는데 자리도 양보 안 하네. 라고 하는 사회적 비난을 받는 정도의 그쵸. 이게 바로 도덕이야. 다시 한번 옆으로 갑니다. 자, 도덕의 목적은 뭐라고요? 선의 실현. 암기합니다. 선의 실현. 자, 준수 근거는 강제성이 아니라 자율성이야. 또 규율 대상은 동기와 결과 중에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했는가? 동기를 중요시 여겨요. 또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사회적 비난을 받는 정도에 그치죠. 반면에 자 이제부터 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법의 목적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야. 법의 목적은요. 되게 어렵고 무서운 개념이야. 그게 뭐냐? 바로 정의의 실현이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깨끗하고 올바르고 좋은 거, 멋진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정의라고 하는 건 진짜 무서운 거야. 잘하잖아? 칭찬해. 못하잖아? 그러면 칼처럼 혼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럼 성적이 올라가. 하지만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져. 그치? 이런 것처럼 내가 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바로 정의야. 법의 목적은 뭐라고? 정의의 실현. 도덕의 목적은 선의 실현. 그리고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자, 준수 근거는요. 법은요. 자율성이 아니라 강제성이야.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국가가 처벌을 하거든. 또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런 행위가 중요하지 않으라. 선의로 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고 만약에 누가 죽었다면 너는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하는 거야. 어떠한 동기보다는 뭐를 중시 여긴다? 결과를 중시 여긴다. 다시 한번 법의 목적은 뭐라고? 정의의 실현. 법의 목적은 뭐라고? 정의의 실현. 준수근거는 반드시 해야 돼. 왜? 안 하면 처벌을 받거든. 또 교율 대상은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 여긴다. 그럼 이렇게 도덕과 법을 목적이나 준수근거나 교율 대상이나 위반 시의 상황을 각각 내용을 보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법의 특징은 무엇이냐? 법은요, 명확성을 가져. 명확하게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 그래서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잖아? 그러면 처벌을 받아. 이게 뭐냐면 강제성.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법의 특징은 뭐다? 강제성이다. 명확하게 어떤 틀을 만들어, 기준을 만들어줘. 여기까지만 돼. 그 이상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이상 만약에 어겼을 경우는 처벌과 관련된 강제성이 따른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규범과 관련돼서 법과 관련된 의미를 조금씩 여러분이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교과서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는 부분, 보통 탐구활동이나 학습활동에 나오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요, 선생님이 알아두기를 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도 자료 1번에 나와 있는 법과 도덕의 관계, 요 그림 확인해 보셨죠? 요거 한번 보자. 자, 법과 도덕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어. 법과 도덕은 분명 다른 존재지. 근데 얘를 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법과 도덕은 완전 따로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 두 개가 겹쳐지는 것도 아니야. 두 개가 따로 있는 부분도 있고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대요. 여러분이 원래 이거 중학교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 그래서 막 교집합 이런 부분 공부하는데 요즘엔 중학교에서 집합 공부하지 않는다며. 아닌가요? 난 그렇게 들었어. 자, 어쨌든 법과 도덕은 완전히 겹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는 두 개가 어정쩡하게 겹쳐져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A고, 지금 뭔지 알겠지? A는 완벽한 법, 그 다음에 B는 법과 도덕이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C는 완벽한 도덕과 관련된 건데 이것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런 거야. 얘는 도덕과 전혀 관련 없어. 주민등록법.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여러분에게 딱 부여가 되지. 결혼을 해요. 혼인신고합니다. 누가 죽었어. 사망신고를 해. 그치? 얘는 도덕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 국가가 행정을 위하여 그냥 필요로서 만든 법. 또는 이게 어렵다면 도로교통법 생각하면 돼. 여러분 딱 가다 신호등 가다가 초록색 뿌리면 고! 빨간색 뿌리면 스톱이지. 그럼 여기 어떤 도덕적 개념이 있어? 빨간색은 나쁜 색이고 초록색은 뭐 좋은 거 그런 거 없잖아. 그치? 얘는 도덕과 전혀 관계없이 어떤 생활의 편리와 그 다음에 어떤 행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바로 A와 관련된 법. 순수한 법. 반면에 B와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B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네?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렇다면 재판에 의하여 그는 최대 사형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형법이 있어.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영역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라고 하는 도덕적인 영역에다가 그러면 어떤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형법적인 영역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도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국가가 강제성으로 묶어놓는 거야. 오케이? 반드시 이것만은 사람이라면 이건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법은 여기 두 개가 겹치는 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인간의 도리를 법으로 강제성을 두어 묶어놨다. 오케이. 대부분 형법이 여기 들어가. 어떤 범죄와 관련된 거,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C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요. 얘는 전혀 법과 관련 없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있잖아. 할까 말까 하는 것들. 그치? 어른들께 양보를 해야 된다던가, 또는 어른 봤을 때 반갑게 허리 숙여 인사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던가. 인간으로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항상 지키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들. 순수한 도덕에 대한 것은 바로 C가 돼. 됐나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A, B, C. 법과 도덕은
아주 겹치는 것도 아니고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적절하게 겹쳐져 있는 모습인데 각각의 사례를 주어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니?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르륵 소리는요.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들을 거야. 선생님 교탁 움직이는 소리예요. 자,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야. 읽어보셨어요? 여러분의 교과서에 나오기도 할 거예요. 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건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야. 근데 유대인이 돈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근데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그만 강도를 당했어. 그래서 막 피를 막 철철 흘리고 있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이 유대인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걸 보더라도 유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른 척하고 갔어.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유대인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사람이야. 사마리아. 또 사람 어떤 민족의 이름이야. 사마리안 사람이 얘를 도와준 거야. 근데 그 둘의 관계는 어떠냐면 철천지 원수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원수지만 그치?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잖아. 그를 도와줬다는 거지.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와 관련돼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착한 사마리안법.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태풍이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금 강물이 막 떠밀려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저 사람을 구하려고 같이 물속에 뛰어들었다. 그러진 않아도 돼.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공경에 처한 사람은 모른 척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바로 착한 사마리안법. 툰드라 지역에 그런 게 있대요. 툰드라가 어떤 곳인지 알지? 가장 추운 곳. 여기보다 더 추우면 이제 빙설기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사는 기후인데 여기는 이제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특히 여기는 이제 드넓은 초원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러니까 지나가다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툰드라 지역에서 길을 가다가 다쳤어. 또는 조난을 당했어.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조해줘야 된대. 나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 막 이렇게 내 남자친구를 뺏어간 원수라고 할지라도 걔를 도와줘야 돼. 이게 바로 툰드라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이게 바로 착한 사마리안법. 됐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교재 내용 읽어봤더니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구금 및 50만 프랑, 엄청 비싼 돈 같지? 이만큼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했어. 오케이.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안법의 내용은 뭐냐면 약간 이건 도덕적인 영역인데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하려고 하는 거지.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마지막. 자, 이렇게 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는데 특히 여러분은 선생님이 설명 들으면서 와, 선생님 법 되게 무서운 거네요. 정의의 실현과 지키지 않으면 강제성을 가지니까 정말 무섭고 어려운 것입니다. 법은 우리 나와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 8번째 대단원 속에서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법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하지만 우리의 생활을 잘 살펴보면 우리 일상생활과 법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난 다음 여러분의 교과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교과서 확인하면 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강조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야.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라고. 왜냐면 이런 내용을 통하여 결국 시험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학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엄마가 그냥 학교를 보냅니다. 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의무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거든. 여러분이 선택이 없어. 그냥 가야 돼. 오케이? 또 여러분이 태어나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해요. 또 만약에 죽게 되면 여러분의 존재를 없애는 사망신고를 하겠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민법과 관련이 있고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 것도 초중등 교육법과 관련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갔을 때 신호등에 걸렸어. 빨간불일 때 스톱, 초록색 불일 때 고 하는 것도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딱딱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 범죄자를 처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쓰일 수 있는 거야. 또 봐. 여러분이 술, 담배 하면 안 되잖아.
편의점에서 안 팔잖아. 왜? 청소년 보호법에서 여러분에게 술, 담배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 여러분이 어디를 뭐 물건을 샀는데 얘를 환불해주고 싶어. 그럼 환불 안 해준대. 그럼 어쩌면 소비자 기본법을 통하여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고 그다음에 강제성을 지닙니다. 국가의 처벌을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땠어요? 선생님과 첫 번째로 법과 관련된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려운 부분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 공부한 중요한 핵심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내공 판서를 통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들을 내공 판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부한 내용은 메이지 법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법의 개념을 확인해 보았죠. 자, 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부터 알아봐야 돼?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알아봐야 돼. 사회규범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말하는데요. 종류가 중요하죠. 자, 모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습, 두 번째는 종교, 세 번째는 도덕, 네 번째는 법이있어. 그 중에서 우리는 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덕과 법을 비교해봤습니다. 자, 도덕부터 살펴보면 도덕의 목적은 뭐의 실현? 선의 실현. 준수 근거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행위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요.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특별한 어떤 제재가 가하진 않고요. 양심의 가책이나 사회적 비난을 받는 정도가 되죠. 반면에 법의 목적은 뭐라고? 서술형 문제까지 나옵니다. 정의의 실현. 뭐의 실현? 정의의 실현. 이것은 강제성을 지녀.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하거든. 또한 규율 대상은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 여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강제성. 물론 명확성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교과서의 대부분 강제성을 강조할 거야.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강제성. 그다음 우리 법과 도덕의 관계를 그림을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자, 법과 도덕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 그래서 각각의 A, B, C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분석해봤고요. 특히 여러분은 B, 도덕과 법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얘는 도덕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법으로 규정한 거. 다른 말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고 일컫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따라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보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교과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일상생활과 법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요. 법의 필요성과 함께 두 번째 소단원이죠. 법의 분류와 관련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